예. 지금 방금 이 그림 요즘 이 그림 그려서 많이 설명드리는데 나가 있다면요. 요 나가 같은 나인데요. 같은 나인데 여기 지금 시공이 없는 세계고요. 주객이 없다 그랬죠. 근데 주객이 이제 생겼어요. 시공도 있고요. 그러면 이 나의 반대가 어떤 세계가 되죠. 객관 세계. 나를 둘러싼 모든 거예요. 나와 비아가 갈리죠. 예. 비아가 딱 갈리면서 이때의 나는 아까 같이 에고가 되죠. 이때의 나를 참나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나의 나를 둘러싼 세계라는 것도 결국 이 나의 작용이거든요.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생각 감정은 어디 들어가나요? 생각 감정은 이 내가 세계를 보고 해석해내는 거죠. 생각 감정. 그리고 이 세계를 오감으로 느끼죠. 예. 그래서 오감이 이제 이 세계를 느끼는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 나는 이제 생각 감정을 하니까 주로 이제 오감은 좀 더 객관적인 세계로 보고 지금 이 오감을 통해 들어온 것들이요. 그게 객관이죠.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도 결국 다 마음인데 예, 이 오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세계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생각 감정, 오감이 이제 엮이면서 나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견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서양 철학의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심물, 이원론이 나오죠. 몸뚱이도 세계에 속하죠. 지금 객관적인 존재잖아요. 나랑 요놈을 나눠놓고 보니까 둘이 만날 일이 없죠. 여러분도 주객이 갈리고 나니까 주객이 만날 일이 없어요. 영원히 남이 되는데 그럼 누가 매개해줘야 되니까 신이 매개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중세의 영향이 있어서 근대로 넘어왔지만 그랬더니 이제 나와 남이 나뉘고 독자적인 실체라 둘이는 못 만나니까 신이 중간에 매개해줘서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식 사고는 아까 어땠나요? 보조진후식 사고는 이 자체가 신의 변화된 모습이죠. 주관이라는 거나 객관도 다 신의 작용일 뿐이죠. 그럼 이런 주장한 사람도 하나 나오겠죠. 서양에서. 그 바로 후배인 스피노자는 저렇게 좀 주관과 마음과 물질, 주관과 객관은 신의 두 가지 양태다. 신의 변화된 모습이지 얘네들을 실체라고 부르지 마라. 데카르트는 마음이라는 실체, 물질이라는 실체를 상정했고 신이라는 실체를 상정했는데 스피노자는 신만이 실체고 얘네들은 이거에 변형된 모습이라. 요게 불교랑 비슷하죠. 아까 거울 속의 형상이. 스피노자는 그 주장을 펴니다. 여기 재밌죠.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나오고 해가지고 계속 서양도요 저걸 파요. 근데 지금 참나 찾으신 분들 여기서 바로 내가 나를 돌아봐서 참나를 바로 찾으시면요. 예, 저런 얘기를 하는데 같이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이 딱 한수만 하시면 저런 철학의 세계에도 내 얘기가 됩니다. 회광반조. 안으로 내가 나를 보세요. 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 됩니다. 에고가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고가 나를 본다고 할 때 내가 나를 처음에 봐요. 에고가. 이때 나는 에고예요. 에고가 참나의 나를 보는데 에고가 나만 보고 있으면 그때 이미 에고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고가 나를 보는 거지만 나중엔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냥 나만 남아요. 그래서 주객이 초월돼요. 근데 처음에는 에고가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고가 자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에고도 사라지고 나만 남는 거. 자, 이게 또 하나의 영적인 연금술이에요. 에고니 세계니 이런 잡스러운 거에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요. 자,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보조진울이. 진리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문을 가르쳐서 그대로 하여금 참나를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 요게 관음임리지문이라고, 관음법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음법문이요. 소리를 관하면서 진리, 참나를 깨치는 법문이에요. 소리를 통해 참나를 깨치는 법. 똑같습니다. 소리를 듣는 나. 세계에다가 소리를 넣어보세요. 소리를 듣는 나가 되겠죠. 소리를 듣는 나에서 내가 나로 돌아가면 참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나로 돌아가면 되지 왜 소리가 필요하나? 그것도 이해되시죠? 왜 그럴까요?
내가 나로 바로 안 되니까 지금 방편을 하나 쓰는 겁니다. 여기에 호흡이 들어가기도 해요. 비파사나에서는 여기에 호흡이 들어가요. 자, 왜 그러냐면요. 내가 잡다한 세계를 인식할 때는 이 나가 너무 잡스러워서요. 일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의 대상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가요. 되게 깨어나요. 하나만 보는 에고는 더 이상 에고이기 힘들 정도까지 가요. 그럴 때 그 나가 참나를 바라보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때 참나를 바라보면 소리를 내려놓는 즉시 참나로 돌아가 버려요. 자, 보세요. 소리를 듣는 나였죠. 제한된 나죠. 소리를 듣는 나였다가 소리를 만약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사라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호흡에 집중할 때도 이렇게 견성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잘 모르겠다. 근데 호흡에 몰입이 잘 된다. 소리나 이런 데 몰입이 잘 된다 하시면 이 법을 써보세요. 같은 원리니까요. 소리나 어떤 호흡이나 한 놈만 보십시오. 한 놈만 보다가 몰입이 아주 잘 될 때 요놈을 잊어버리세요. 호흡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나는. 소리를 듣던 나에서 소리가 사라져버리면 이 나는 어떻게 되나요? 순수한 나가 돼버려요. 갑자기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딴 생각 안 하고 소리에만 집중했는데 소리가 사라져버리면 그 나는 조건이 없는 나가 돼버려요. 갑자기. 호흡만 한 놈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한 놈만 바라봐야겠죠. 다른 게 많으면요. 소리도 듣고 TV도 보고 하던 나였으면 소리를 안 들으면 TV 보는 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한테만 몰아준 다음에 그 하나를 탁 모른다 해버리면 거기다가 모른다를 쓰는 겁니다. 대상이 분명하죠. 몰입된 대상에 대해서 그걸 하고 있는 나에서 그거를 탁 내려놓는 순간 나는 그대로 참나가 돼요. 이 법을 씁니다. 보십시오. 야, 지금 저 까마귀 울고 있는데 소리 들리냐? 예. 지금 제자가 이렇게 낚이는 과정이죠. 참나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리를 듣는 그대 자신을 돌이켜봐라. 이때 일어나는 일이 이겁니다. 여기서 이걸 바라볼 때 소리를 잊어주면 그냥 들어가요. 소리를 듣는 자신을 돌이켜볼 때 소리를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까도 똑같습니다. 주인공 한 다음에 주인공을 듣는 나로 빨리 가보는 겁니다. 주인공, 소리를 내려놓고. 그래서 소리를 내려놓고 소리를 듣는 그대 자신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소리가 있나? 소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소리가 없어요. 어떤 소리도 없는데요. 훌륭하다. 이것이 관음임리지문이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소리를 듣다가 내가 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소리를 잊어주세요. 예, 그러면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가 그 자리에 도달했는데 거긴 어떤 소리나 분별도 일체 없었다고 했다. 이미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 그러한 때는 텅 비어있는 허공이 아닐까? 거긴 이제 좀 또 낚는 겁니다. 거긴 텅 비어있으니까 허공 같지? 예 하면 아니죠. 아니요. 텅 비어있지 않습니다. 어둡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알아차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공이랑 좀 다른데요. 밝은 알아차림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텅 비어있지 않은 본체인가? 형상 모양이 무슨 말로 못하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와 조사들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그 자리다. 이렇게 참나를 인가해주는,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유도하라까지. 고려 때는요, 유도하는 법문까지 다 나왔던 겁니다. 이걸 안다면요. 소리 아니라 뭐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 산이 보이지? 예, 보이는데요. 저 산을 보는 너를 보라. 산은 지우고 산을 보는 딱 산에 몰입했다가 산을 보는 나를 보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자, 그러면 거기에는 산이 있냐? 없는데요. 텅 비어 있냐? 아닌데요. 텅 비어 있는 것만도 아닌데요. 거기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재밌죠? 자, 요거를 또 방금 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쉬운데 제가 여기에 겸해서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라고요. 만약에 자 보십시오. 요거까지 알아놓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소리라고 치죠. 내가 소리에 몰입해 들어가는데요. 제가 5분 몰입의 기술의 책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소리에 몰입해 들어가는데 저 4단계를 거칩니다. 물론 소리를 듣는 나를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소리에 대해서 몰입이 잘 돼 있으면 더 쉽게 참나가 떠오릅니다. 마음이 잡스럽다면요. 소리에 온전히 몰입을 못했다면 소리를 듣는 나를 찾기도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몰입의 4단계로 몰고 가는 겁니다. 1년 집중은요.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소리에만 전념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짧아요. 근데 좀 더 뭐냐면 마음의 한 20-30%만 소리를 듣고 나머지가 다른 소리를 내는데 소리에 좀 더 집중을 길게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단절 없는 집중. 딱 소리만 듣게 돼요. 그런데 참나를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참나를 못 느끼니까 알아차리는 자로 돌아가기가 힘들겠죠. 4단계가 되면요. 참나가 나타나요. 참나가 뭐냐면 신바람이에요. 소리를 듣는데 몰입이 잘 되면요. 신이 나요. 뭐냐면 호르몬이 바뀌는 겁니다. 호르몬이 바뀔 때 엔돌핀도 나오고 세로토닌도 나오고 할 때 기분이 좋아질 때 그때 몰입 4단계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마음이 산란하죠. 소리만 못 듣고 있어요. 이때는 소리 듣는 게 좀 더 편해져요. 이때는 소리는 쭉 들리는데 뭐 변화는 없어요. 마음에 아직 호르몬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면 호르몬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확 기분이 좋아져 버려요. 호흡할 때도 그러시겠죠. 호흡 하나를 바라보는데 처음에 호흡을 바라보는데도 잡생각이 많아요. 집중이 짧아요. 그런데 호흡만 딱 바라보는 순간이 짧다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그런데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이 좀 더 길어져요. 호흡만 바라보는. 3단계 가면 호흡만 쭉 바라보는데 딱히 재미는 없어요. 곧 멈춰요. 이건 곧 멈출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4단계가 되면 재미가 나요. 오, 재미있는데 왠지 기분이 확 편해지면서 빠져들어갑니다. 호흡에. 그때 오시죠. 그런 때가. 예, 그때가 4단계. 그때 참나도 느낀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신이 난다는 건요. 딴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고 에고는 딴 생각이 나게 돼 있는 물건인데 딴 생각이 안 나게 된다 그러면 참나가 발현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도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다가도 투덜투덜 하면서 하다가도 무아지경이 들어가서 그냥 무심하게 청소를 하고 있다면 신이 난 상태가 되거든요. 신바람이 나요. 호르몬이 바뀌어버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안 갖게 되면요. 신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불만만 안 가지면. 그래서 모른다만 잘해주면서 이렇게 몰고 가면요. 금방 이 상태에 들어갑니다. 제가 5분 몰입의 기술이 5분 만에 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써놓은 게 제 책, 이게 주제예요. 5분 만에 누구나 모른다 괜찮다만 반복해주면 금방금방 이 불만이 사라져가면서 신바람 나는 상태로 가서 즉 호르몬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저 정도까지만 가주시면 대상에 대한 몰입은 아주 극치예요. 게임 제일 잘 될 때, 뭐 운동 제일 잘 될 때, 달리기 하다 극치에 이르렀을 때 저 상태에 들어갑니다. 무아지경에 들어가요. 몸도 안 아프고 갑자기 편해져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게 선정으로 말하자면 일선정이 좀 덜 돼요. 일선정 거의 근처인데 그래서 초선 근분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전문용어로 가까울 근자에 나눌 분자, 선전정자 해서 근분정이라고 그래요. 일선 근처다는 겁니다. 거의. 왜 일선 근처냐면요. 저 때는 아직 생각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니죠. 생각도 작동하고 다 하는데 신바람이 난 것뿐이에요. 참나가 드러났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황홀감이나 편안함은요. 참나가 드러나야만 나타난다고 볼 때 태양이 뜨긴 뜬 거죠. 확실히. 확 따뜻하고 편해졌는데 지금 멈추진 않은 겁니다. 아직 에고가. 자, 이 에고를 멈추게 하면 일선정이 돼요. 아까 그 상태에서 정신 집중이 잘 된 상태에서 희열과 즐거움이 넘칠 때 희열은 엔돌핀 쪽이라면 제가 볼 때 즐거움은 세로토닌 쪽이에요. 즐거움은요. 은은한 만족감에 가까우면 희열은요. 되게 거친 기쁨이에요. 너무 좋은 그거. 지금 이게 느껴진다면 일선정입니다. 심사는요. 심은 호흡으로 예를 들게요. 아까 소리도 가능한데 심은요. 호흡을 딱 붙잡는 마음이에요. 호흡을 잡아야지 하는. 호흡은 잡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일선정은. 호흡을 잡아서 호흡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사예요. 관찰하고 있는 건. 호흡을 찾아야지 하는 마음은 심이면 호흡을 찾아서 붙잡고 있는 마음은 사라고 해요. 즉 미세한 생각들이 있어요. 아직. 왜냐하면 호흡 놓치면 안 되잖아요. 호흡에 대해서 의식하고 계시겠죠. 뭔가 대상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일선정은. 아까 몰입 4단계는요. 여기에 플러스 생각, 감정, 오감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일선정에 딱 들어와 버리면 다 잡히고 이것만 남아있어요. 생각 중에 딱 하나에 집중하는 생각만 있어요. 생각이 더 뻗어나가진 않아요. 호흡이면 딱 호흡만 보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나무아미타불에 만약에 집중했다면요. 나무아미타불을 붙잡고 있는 고의식은 있어요.
그런데 이선정감 어떤가요? 요거 빠져버렸죠. 이선정부터는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을 세우질 않아요. 참나에 푹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친 희열이 있어요. 삼선정은요, 거친 희열이 빠져요. 이 중에 은은한 즐거움만 흘러요. 사선정은요, 은은한 즐거움도 사라져요. 참나만 있어요. 이게 나에 대한 몰입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몰입부터 시작하면 8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멸진정이라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어떤 차이냐면 사선정이랑 똑같은데 의식 속에서 깨어있을 땐 사선정이고 무의식 속에서 깨어있으면 멸진정이에요. 깊은 잠 속에서 이 상태면은 멸진정이고 생시의 이 상태면은 사선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잠을 안 자고도 그럼 잠잔 것처럼 들어가면 멸진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상태예요. 그래서 사선정에서는 생각을 일으키려면 일으키기 힘들긴 하지만 불어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직 의식 상태니까. 근데 멸진정은요,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있는 거라 생각을 못 일으켜요. 그냥 있다가 나와야 돼요. 참나랑 만나고 있는 건 똑같은데 생각을 아예 일으킬 수가 없으면 멸진정이. 해보시면 압니다. 생각을 불어라도 일으킬 수 있으면 사선정이. 아직 생각과 접속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사선정. 그러면 이 삼선정은요, 거친 감정하고 접속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친 기쁨은 여기서 없어요. 여기서는 실제 감정을 일으키려고 해도 다른 감정이 안 일어나요. 이런 은은한 만족감 외에는 즐거움이라는 게 그냥 만족감 정도예요. 다른 생각은, 그러니까 다른 감정을 못 일으켜요. 실제 이 상태 제가 들어가가지고요, 저한테 제일 슬펐던 일을 떠올려도 감정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거 다 떠올리고 내가 곧 죽는다고 해도 저 때는 감정 동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아스트랄체랑 접속이 좀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체가 여러 껍질을 가지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 에틸체가 있어요. 에너지체, 경락들이 흐르고 있어요. 경락에서 하나 더 들어가면요, 여기가 지금 경락체 느낄 때입니다. 물질체나 경락체인데 여기서는 경락체가 느껴져요. 에틸체가. 그래서 이거를요, 색계의 사선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색계가 에틸체가 느껴진다는 의미예요. 이때 가면요, 내 몸 안에서 내 몸이 에너지체로 느껴져요. 이 정도 가면. 예. 근데 이 정도 들어가면요, 아직 여기는 아스트랄체죠. 감정체라 감정이 거칠어요. 환희가 막 있어요. 참나를 만난 기쁜 환희가.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그게 싹 잡혀요. 여기 들어갈 때요, 툭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이 뇌파나 심파라고 해야겠죠. 마음의 파동이 툭 떨어집니다. 하시다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갑자기 툭 떨어져요. 그 전 단계로 잘 안 돌아가요. 잡혀가지고. 감정이 한번 잡히면요, 뭔 생각을 해도 감정이 안 일어나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자, 여기 선정이고, 이 상태 선정마다 지혜가 같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요. 이빠사나를. 여기서 연구를 하면요, 훨씬 더 연구가 잘 되겠죠. 여기 들어가서 연구를 해요. 이 상태에 유지하면, 놀면서.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여기서 연구하면 좀 거칠다 해서 툭 더 들어가요. 여기서 생각을 일으켜서 연구를 해요. 사마타, 여기는 사마타니까요. 이빠사나가 계속 같이 있어요. 더 들어가요. 여기서 연구를 해요. 그럼 더 잡혀 있겠죠. 여기도 아직 여기는 생각의 세계라 생각이 좀 거칠어요. 한 번 더 들어가요. 여기서 연구하면요, 정말 다 잡혀 있겠죠. 조용하겠죠. 그래서 부처님 보면 꼭 사선정 들어가서 초능력을 일으켜요. 신통 부릴 때. 사선정까지 다 잡는 겁니다. 깊이 들어간 다음에 사선정에서 생각을 일으켜서 다시 나오는. 뭘 만들어내면 요 차원 때 머물면서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실전 팁이죠. 이거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래서 불교 교리에 보면요, 여기가 세 개가 돼 있어요. 누구는 아까 이런 걸 하다 죽으면, 여기서 놀던 사람은 죽으면 이 세계 태어나고, 요 정도까지 들어갔던 사람은 여기 태어나고.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냥 선정책인데. 실제로 여기다 세 개를 하나씩 해당해요. 색계 일선천, 색계 이선천. 색계 일선천을 브라만천을 갖다가, 힌두교에서는 최고의 하늘로 알려진 브라만천을 불교에서는 색계 일선천이라고 배당해버려요. 격합니다. 색계 사선천 주인이 시바예요. 불교에서.
타화자재천인가? 시바신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만이나 시바신을요 되게 폄하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참나의 세계는 모르고 이런 아직 선정 단계 한 단계일 뿐이다라고 폄하하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자명하게 겪을 수 있는 거 이걸 다 겪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시면 돼요. 방법대로만. 가장 쉬운 방법이 모른다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가능하시죠? 몰입 4단계. 게임 안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잘 얘기하지만 길 가다가 여러분이 제가 이쁜 여자 봤을 때도 들어가요. 4단계. 와 해버려요. 호르몬이 나와요. 그냥 좋아서. 와 멋진 경관 봤을 때, 멋진 음악 들으실 때 확 들어가요. 순간이나마. 거기를 잘 이용하세요. 그때 참나가 있다는 걸 아시면 계속 그 자리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서 늘 내 마음 안에서 신바람이 나타나게 하고 신바람의 근원이 참나라는 걸 늘 아시면요. 그 다음 단계 일선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 참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나만 딱 집중을 해 들어가면요. 여기서요. 참나만 집중하면서 여기서는 아직 호흡이 아직 남아있죠. 호흡 몰라 해보시면 일이 들어가요. 거친 기쁨이 있죠. 거친 기쁨에 대해서 몰라 하시면 일이 들어가요. 타켓을 하나 잡아서 은은한 아직도 내가 자 여긴 즐겁지 않을까요? 이거 차이가 뭘까요? 여긴 즐겁지 않은 건 아닌데 왜 즐거움을 따로 뺐을까요? 이때는요 참나를 즐거움이 가리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참나를 가리는 때들이에요. 호흡에 대한 의식이 아직 남아서 참나의 집중을 방해하고 있고 이건 오로지 나에 대한 집중이에요. 은은한 즐거움에 빠져서 참나를 못 본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되게 만족해하는 마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 이 상태 너무 끝내준다. 참나를 덜 보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게 하나씩 거기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몰라라고 하면 돼요. 몰라하고 알아차린 자로 자꾸 다시 돌아가는. 대상을 몰라하고 집중한 대상에 대해서 몰라라고 하고 알아차린 자로 자꾸 돌아가시려고 하는 이 노력만 있으면 계속 선정을 들어갑니다. 갈 때까지 가다 더 못 들어갈 때가 와요. 그냥 그럼 거기 계시면 돼요. 끝까지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우리 이거 어디서 하시라고 그랬죠? 4급, 3급에서는 반드시 이거 체크 다 하시라고 그랬죠. 4급, 3급, 3급 제대로 가시려면 이걸 한 번씩 다 해보십시오. 원리는 간단하죠? 이렇게 그려도 되죠. 주관이 객관입니다. 이건 에고예요. 경험적 자아가 객관적 세계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에다 집중합니다. 소리나 호흡이에요. 주관이 객관에다가 아주 몰입을 해주는 게 1단계입니다. 견성에. 그쵸? 1단계. 2단계는요. 요놈을 버리고 관심을 이 주관으로 가져와요. 거기서 3단계가 참나로 들어가 버리라는 겁니다. 대상을 내려놓고 처음엔 대상에 집중했다가 두 번째 대상을 내려놓고 참나에다 집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그 얘기예요. 아까 한 얘기예요. 이걸 3단계로 설명해 봅니다. 처음에 여기다 몰입하십시오. 두 번째 여기서 관심을 끌으십시오. 3단계 이것만 바라보십시오. 이해되시죠? 이렇게 3단계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견성의 8가지 기준입니다. 이건 견성 고서트 첫 시간에 제가 한번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시공을 초월한 참나의 현존을 체험해 보십시오. 육신과 오감을 초월한 참나의 현존을 체험해 보십시오. 육신과 오감을 초월했구나. 생각과 감정을 초월한 참나의 현존을 체험해 보십시오. 꿈과 잠을 초월한 참나의 현존을 체험해 보십시오. 일체를 초월한 참나의 현존을 체험하면요. 참나의 본체를 알게 됩니다. 자, 요 단계도 보시면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까 8급이나 7급쯤 되면 이거 알죠? 참나가 시공도 없고 거긴 육신과 오감이나 생각, 감정을 초월한 자리다. 그렇죠? 예. 이런 걸 좀 더 파고 들어가면 꿈과 잠도 초월하더라.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되겠죠. 이제 단계가 깊어지다 보면. 그래서 일체를 초월한 참나 현존을 체험하고요. 그 다음에 참나 본체라고 했고 요 4가지가 중요합니다. 참나의 안주를 했나 확인해야 됩니다. 늘 참나가 현존한지. 요러면 1급이죠. 우리 보면. 자, 근데 현상계가 모두 참나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까지 아시면요. 이거는 반야바람이 해당됩니다. 요거는 이제 1급에서 1단 갈 때 주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요 앞에는 1급까지 오시는 과정에서 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요 밑에 2가지는 1급에서 1단 갈 때요. 참나, 모든 현상계는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리얼하게 느끼시게 되겠죠. 참나가 늘 흐르다 보면요. 마지막 이거 하면 1단이 됩니다. 육바라밀이 참나의
나오더라. 요거까지 하시. 참나의 어떤 참나 안에 담긴 여러 형상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참나의 본성들. 요 정도 하시면 뭐 어디 가도 견성한 거죠. 예. 지금 시공을 참나가 초월했는지 느껴지시나요? 시공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육신과 오감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 생각 감정을 알아차린 자라는 거. 말이 좀 어렵게 쓰여져 그렇지 별거 아니죠. 꿈과 잠 속에도 내가 있는지. 이거는 지금 이거는 한 1급 될 때 체험되겠죠. 일체를 초월해 있는지 그게 늘 있는지. 여기 1급 될 때쯤에 다 하나씩 확인을 하게 되시겠죠. 요놈이 늘 있구나 하는 거. 근데 이런 체험 자체는 전에 먼저 오겠죠. 급수 올라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가면 그놈이 늘 여여 있구나. 그러다가 그놈이 내 마음의 모든 거의 근원이구나. 거기서 육바라밀이 나오는구나까지 아시면 견성은 확실합니다.